이제 수수료적인 부분도요, 제발 암기하지 마세요. 수수료는 누가 냅니까? 그로 인해 가장 많은 이득을 받는 자. 일단 원칙과 예외로 볼게요. 원칙은 지시자예요. 원칙 그것을 지시하는 자가 수수료를 냅니다. 예외적으로는요, 사실 예외적인 게 실무적인 거예요. 예외적으로는 그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자가 수수료를 내죠. 그래서 그 신용카드 수수료 갖고 논란의 여지가 많게 신용카드 지시자는 누구예요? 우리 고객이죠.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요, 그 고객이 신용카드 긁으면 고객한테 수수료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면 신용카드 씁니까? 안 쓰죠. 신용카드 안 쓰면 그 매장 가요? 안 가죠. 결국 신용카드. 결국 신용카드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매장이죠. 원래 신용카드 수수료는 고객이 내야 되는 게 맞아야 지시한 자니까 신용카드를 결제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통해 가장 많은 이득을 받는 자는 매장입니다. 신용카드 싫으면 신용카드 단말기 안 갖다 놓으면 돼요. 누가 손해봅니까? 매장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지시한 자가 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로 인해 이득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대원칙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지시하는 자 누굽니까? 상환은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누가 내야 돼요? 누가 지시했어요? 상환수권 누가 했습니까? 개설은행이죠. 자, 무형영어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예외적으로 수익자가 상환은행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 무형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왜 내는지 아세요? 혜택을 받으니까요. 상환은행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자는 수익자입니다. 왜일까요? 자, 그러면 그 송금 방식과 상환은행 방식을 좀 비교해 볼게요. 송금 방식은 우리가 지정은행으로 서류를 보내면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해서 개설은행이 심사해서 1차로 판단하면 지정은행한테 돈을 주고, 그럼 지정은행이 그때 수익자한테 돈을 줍니다. 하지만 상환은행이 개입돼 있으면 뭐예요? 지정은행은 서류 봐서 1차 한다고 판단하면 어차피 지정은행은 상환은행한테 바로 상환받을 수 있죠. 수익자한테 돈을 먼저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환은행이 있다라는 건 수익자가 그만큼 대금을 지정은행한테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상환은행을 요구하는 건 누구예요? 수익자예요. 상환은행이 없으면 수익자가 돈 받는 시기가 늦어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상환은행이 있다라는 건 결국 수익자가 요구한 거죠. 수익자가 요구하니까 상환은행이 결국 생기는 거예요. 개설은행 입장에서 냅둬 그냥 송금 방식에 나도 그게 편해. 이게 맞거든요. 즉 상환은행을 통해 가장 많은 이득을 받는 자는 수익자입니다. 상환은행이 있어야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이해하셨죠? 상황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자한테 부담하게 하려면 어떻게 부담합니까? 신용장 대금이 100이고 수수료가 10일 때 지정은행이 수익자한테 100 주고 상환은행이 지정은행한테 100을 주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지정은행한테 수수료 10을 내면 수수료 10을 돌려줄까요? 그렇진 않죠. 처음부터 수수료를 공제하고 상환은행이 지정은행한테, 즉 청구은행한테 90만 상환하면 됩니다. 즉 수수료는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누락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답안 쓰라고 했더니 수수료는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수수료는 수익자가 내야 된다라고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지정은행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수수료 빼고 줄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상환은행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환은행이 수수료 빼고 상환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수수료를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신용장과 상환수권서에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양쪽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정은행한테만 지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만 명시하면 되고요. 상환은행한테만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상환수권서에만 명시하면 되고요. 이렇게 수수료는 수익자가 냅니다라는 거는 양쪽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양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내용과 상환수권서의 내용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제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환 대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수익자한테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상환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환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하자 있는 서류를 제시했다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은행은 이미 내가 업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즉 수익자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 수익자 상환 수수료가 수익자 부담이라고 할 때는 신용장과 상환수권세 그 내용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상환은행이 지정은행 청구은행한테 상환할 때 그 수수료를 공제하면 되지만 공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용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거죠. 개설은행이 다시 냅니다.